가만히 책상에 앉아서 항문 괄약근만 조였다 풀었다 하는 케겔 운동은 효과가 없습니다. 여성의 몸에 구조적 문제로 발생하는 거죠. 안녕하세요, 김순열입니다. 오늘은 잘 낫지 않는 방광염을 예방하고 치료해주는 약차를 소개해 드릴까 합니다. 남자분들은 소변 문제가 생기면 대부분 전립선 질환인 경우가 많죠. 방광에 이상이 생기는 경우는 드뭅니다. 그런데 여자분들은 대개가 방광 자체의 이상이나 감염으로 소변 이상이 많이 발생합니다. 방광염 환자의 90%가 여성이죠. 방광에 염증이나 감염이 생겨서 방광 기능에 이상이 생기면 대부분의 증상이 잔뇨감, 통증, 그리고 빈뇨로 이어집니다. 남자의 전립선 질환에서는 소변이 잘 나오지 않는 경우가 많지만 여성들의 경우에는 소변 자체가 잘 나오지 않는 경우는 드물죠. 시원하게 나오지 않는 경우가 많습니다. 방광염은 오줌 소태라고도 부르는데요. 염증으로 인해서 소변을 볼 때 찌릿한 통증이 생기고 밤낮을 가리지 않고 소변을 자주 보게 되는 빈뇨가 생기고 갑자기尿意가 느껴지면 참기 힘든 급박뇨도 생기고 소변을 보고 난 후에도 뭔가 좀 남아있는 듯한 잔뇨감이 생깁니다. 때때로 출혈이나 단백뇨처럼 이물질이 포함된 혼탁뇨가 나오기도 하고요. 방광염의 초기에는 치료가 잘 되죠. 며칠 고생하고 나면 낫습니다. 그런데 말입니다. 이게 만성이 되면 잘 낫질 않습니다. 검사를 해서 세균이 발견되면 항생제가 유효한데요. 만성이 되면 세균 검출도 잘 되지 않고 또 항생제를 처방해도 잘 낫질 않습니다. 그런데 희한하게도 병원에서는 방광염이 있으면 무조건 항생제를 처방해 주더군요. 항생제를 너무 과다 복용하면 몸의 면역력이 급격히 떨어지는 부작용이 있습니다. 또 중요한 것이 항생제 내성이 생겨버리죠. 그래서 진짜 위급할 때 항생제의 도움을 받지 못하는 결과를 초래할 수 있죠. 되도록이면 세균 검출이 없을 때는 항생제 복용을 자제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방광염이 발생하는 이유는 여러 가지가 있는데요. 첫 번째가 세균 감염이고요. 두 번째가 출산입니다. 출산 과정에서 방광 손상이 많이 오죠. 여성의 몸에 구조적 문제로 발생하는 거죠. 세 번째는 자율신경의 이상입니다. 스트레스 때문에 방광염이 생깁니다. 사람이 스트레스를 받으면 자율신경 중에 교감신경이 과흥분하게 되는데요. 신경이 과흥분하다 보니까 방광에 소변이 조금만 차도 요의가 느껴지는 거죠. 또 지속적으로 스트레스를 받게 되면 부교감신경이 약해지기 때문에 위장도 약해지고 대장도 약해지고 자궁과 방광도 약해집니다. 부교감 신경계의 혈액순환이 나빠지기 때문이죠. 방광염 발생 원인 네 번째는 면역력이 떨어지기 때문인데요. 지속적인 감염과 항생제 복용, 운동 부족으로 인한 혈액순환 장애 이런 것들이 모두 방광의 면역력을 떨어뜨립니다. 그래서 아무리 약을 써도 잘 낫지 않는 만성 방광염이 되는 거죠. 방광염이 발생하는 원인 다섯 번째는 방광괄약근이 약해지기 때문입니다. 괄약근은 근육이거든요. 근육의 힘이 약해지니까 소변을 잘 간직하지 못하고 지리거나 급박뇨 같은 신경과민 증상이 나타나는 것입니다. 방광괄약근이 약해지는 원인은 딱 세 가지인데요. 첫째는 출산으로 인한 손상, 둘째는 스트레스로 인한 면역력 약화, 세 번째는 운동 부족입니다. 사람이 나이가 들수록 운동량이 부족해지는데요. 특히 비뇨생식기 주변의 근육이 빨리 약화됩니다. 무릎이 아프고 허리가 아프다 보면 골반 주변 근육을 강화하기 힘들죠. 세균 감염, 스트레스, 면역력, 자율신경 이상으로 인한 요인들은 약으로 해결할 수 있지만 운동 부족은 약으로 해결할 수 없죠. 무조건 운동을 해야 해결할 수 있습니다. 만성 방광염으로 고생하고 계시다면 지금 당장 운동을 시작하십시오. 운동은 스쿼트가 가장 좋은데요. 하루 3회씩 스쿼트 20에서 30회 정도 해주시면 좋습니다. 또 케겔 운동이 좋은데요. 가만히 책상에 앉아서 항문 괄약근만 조였다 풀었다 하는 케겔 운동은 효과가 없습니다. 누워서 무릎을 세우고 엉덩이를 들었다 놓았다 하는 정식 케겔 운동 하셔야 합니다. 엉덩이를 들고 조이기 5초, 엉덩이를 내려서 풀기 5초를 10회 이상 해주시면 되고요. 하루 3회 이상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또 걷기, 달리기, 등산 등 혈액순환을 돕고 하체 단련을 할 수 있는 모든 종류의 운동을 자신의 상황에 맞게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만성 방광염을 치료하기 위해서는 식단도 조심하는 것이 좋은데요. 가장 먼저 인슐린 저항성을 낮추는 것이 중요합니다. 흰 쌀밥, 흰 설탕, 흰 밀가루가 많이 든 탄수화물의 섭취량을 줄이셔야 하고요. 당뇨병의 합병증 중에 가장 많은 것이 방광염이죠. 고혈당이 빈뇨를 유발하고 혈당이 염증을 증가시키기 때문입니다. 저탄수화물, 고지방 섭취를 하는 키토제닉 식단을 권합니다. 마지막으로 잘 낫지 않는 만성 방광염을 예방하고 치료하는 약차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만성 방광염을 치료하는 약차의 첫 번째 재료는 어성초입니다. 어성초는 300초과의 여러 해살이 풀인데요. 잎을 꺾어서 냄새를 맡아보면 생선 비린내가 납니다. 길에서 붙여진 이름이죠. 어성초에는 퀘르세틴과 코시트린 등의 항산화 성분이 함유되어 있고요. 길에서 항암 작용이 있습니다. 특히 소변 배설을 촉진하기 때문에 부종이나 황달, 소변 이상의 효과가 있죠. 또 염증을 가라앉히는 항염작용이 있어서 폐렴, 피부염 등에도 사용되는데요. 특히 방광염, 신장염에 특효가 있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방광염 치료하면서 코로나 후유증으로 인한 호흡기 질환과 여성질환인 유선염, 질염에도 효과를 볼 수 있으니 일석이조의 약초 되겠습니다. 만성 방광염을 치료하는 약차의 두 번째 재료는 인삼입니다. 제가 약차를 소개할 때마다 인삼이 들어가는데요. 그만큼 만성질환을 치료하기 위해서는 면역력이 중요하기 때문입니다. 만성 방광염이 잘 낫지 않는 이유는 우리 몸의 체력이 떨어지고 면역력이 떨어져 있기 때문이거든요. 같은 항생제를 사용하더라도 우리 몸의 면역력이 살아있을 때는 그 효과가 더 좋습니다. 반대로 면역력이 뚝 떨어져 있을 때는 어떤 약을 써도 약효가 잘 나질 않죠. 그래서 만성 방광염에 인삼이 꼭 필요한 것이고요. 또 인삼 자체가 우리 몸에 기를 보여주기 때문에 괄약근의 힘을 높여주는 작용이 있습니다. 기가 약할 때는 괄약근이 소변을 저장할 힘이 없거든요. 그런데 기가 강해지면 소변이 어느 정도 찰 때까지 괄약근이 잘 버텨줍니다. 그래서 인삼이 꼭 필요한 거죠. 어성초 4g에 인삼 4g을 배합하시면 되고요. 여기다 소화 흡수를 도와주는 생강과 대추를 각각 4g씩 더 추가해 주시면 좋습니다. 그래서 500에서 1000cc의 물에 끓이시면 되고 하루 2-3회 복용하시면 되겠습니다. 어성초 인삼 약차 복용하시고 스트레스도 잘 관리하시고 운동도 꼭 하셔서 방광염 없는 건강한 인생 되시기를 기원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시고 알림 설정도 해주시고 많은 분들과 영상 공유 부탁드립니다. 더 좋은 내용으로 다시 찾아뵙겠습니다.